한나라의 침략. 그런데 위만조선은 중개무역의 이득만 최대한 뽑아먹으려고 들고 주변국들이 중국과 교류하는 것을 철저히 막았다. 주변국들이 사신을 보내려고 하면 못가게 길을 막았던 것이다. 조선, 누구 마음대로 가려는 거임. 가면 고생하니까 그냥 가만히 거기 있어. 그러는 동시에 외교를 통해 힘을 기르고자 했으니 당시 중국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흉노와 교류를 모색한다. 조선, 우리랑 친하게 지내요. 오죽했으면 당시 한나라 기록에는 조선을 흉노의 왼팔이라고까지 기록하고 있다. 때문에 한나라로서는 고조선이 점점 더 눈의 가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중개무역을 독식하지,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막지, 적대국인 흉노의 왼팔이 되었지. 이럴 때 중국에서는 한왕조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명군이 나타났으니 바로 한무제였다. 한무제는 먼저 흉노를 쳐서 서역을 정벌하더니 이윽고 월남을 정벌하는 데도 성공한다. 그리고 다음 타자는 당연히 바로 조선이었다. 요즘 조선 애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지. 기원전 109년 한나라의 대군은 수륙병진으로 조선을 향해 출발했다. 기록에 보면 육군 5만, 수군 7천이었다 하니 대략 고조선 성인 남성의 총인구와 비슷했던 것이다. 참고로 당시 한나라 인구는 약 4천만, 고조선 인구는 25만 정도였다. 고조선의 멸망. 한나라의 수륙연합군은 조선의 수도 왕험성을 보유했다. 왕험성의 위치에 대해 여러 설이 있는데 최근 고고학 발굴로 평양 인근으로 굳어지는 듯하다. 하지만 조선은 수성전을 고수하며 한의 공격에 잘 대응했다. 한나라군은 무려 1년간이나 왕엄성을 공격했지만 함락시키지 못했다. 지지부진한 공방전만 되풀이될 뿐이었다. 청동기 무기가 다수였지만 철제 무기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200여 미터의 비거리를 지녔던 쇠뇌가 있었다. 평양에서는 당시 사용되었던 청동검과 철제 극의 모습이 보여진다. 그 밖에 갑옷과 투구도 출토되고 있다. 무기는 아니지만 이러한 청동 마차도 있었다. 때문에 한나라 군대는 고전을 거듭했던 것이다. 아, 놔. 결국 한나라군은 작전을 바꿨다. 첩자를 투입해 내부 반란을 회책했던 것. 그랬더니 슬슬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아, 글쎄, 한나라에 투항하면 관직과 재물을 주겠다지 뭔가. 헐, 정말? 곧 조선 관리 중 상당수가 한나라에 넘어가 버렸다. 그래도 성기는 계속 주민들을 다그치며 끝까지 항전의식을 불태웠다. 내 앞에서 항복이라는 말만 꺼내기만 해봐라. 하지만 조선의 운명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우거왕이 자객에 의해 살해되고 성기 또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이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였던 조선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수적 열세에도 끝까지 잘 버텼던 조선이었지만 지도층의 분열을 막을 순 없었던 것. 참고로 조선의 최후를 시켰던 성기라는 장군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에서는 비극의 영웅으로 꽤 알려진 인물이라 한다. 마치 백제의 계백장군처럼 말이지. 한 사군의 설치. 그렇게 위만조선이 망하고 그 지역에는 사군이 설치된다. 한나라가 세웠으니 한 사군이라 한다.
한나라의 시스템은 군국제였기 때문에 먼 변경은 제후들이 다스리도록 했다. 때문에 이들 한사군은 우리 역사에서 거대 제국이라는 느낌보다 작은 독립국가라는 느낌이 더 강한데, 실제로 한이 망하고 나서는 거의 조그마한 독립국가로 전락하고 만다. 위만조선의 옛 영토에 설치되었던 한사군은 현도군, 진번군, 임등군, 낙랑군인데, 여기서 진번군과 임등군은 설치되고 얼마 있지 않아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낙랑군에 흡수되었고, 현도군은 현지 주민들의 반발로 계속 쫓겨다니다가 소멸하고 만다. 때문에 한사군을 곧 낙랑군이라 봐도 크게 무리는 아니다. 그런데 한사군의 위치 때문에 오랫동안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에서는 이 위치를 민족사학적 관점에 따라 요령지방으로 가져다 놓았는데, 때문에 위만조선도 원래 저 위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 제야사학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다. 거의 북경 부근에 한사군과 위만조선이 있었다는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출토된 유물로 볼 때 낙랑군은 대동강 유역에 있었던 것이 거의 확실하다. 위만조선 말기와 한나라 때 유물들이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곳이 바로 대동강 유역이기 때문이다. 평양에만 현재 수천 개가 넘는 한나라 시대 무덤이 발굴되고 있다. 우리 역사 속의 고조선의 의의. 흔히 고조선이 한사군에 의해 단절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고구려의 영토 일부는 고조선의 영역이었던 곳이고, 고구려는 초기에 고조선의 영향을 받아 성장할 수 있었다. 또 단절된 것 같은 고조선 역사는 길게 보면 고조선 낙랑, 고구려 혹은 고조선 대방 백제로 계속 이어진다. 낙랑의 유민들은 상당수가 신라에 유입되기도 했다. 명군 위만. 흔히 위만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그리 좋지만은 않다. 중국인 출신이라는 점도 그렇고 쿠데타의 주범이라는 점도 그렇다. 하지만 그의 치적은 분명히 인정받을 만했다. 위만 출현 전 500년간 고조선은 거의 발전상이 눈에 띄지 않았지만, 위만 이후 고조선은 일취월장으로 발전하게 된다. 1. 영토 확장. 동해안과 황해도 지역까지 영토를 크게 확장했다. 2. 철기의 보급. 위만조선 이후 철기가 급속히 보급된다. 3. 외교술. 한나라의 외신을 칭해 그 장점이 10분 발휘되어 중국과의 대외관계를 안정시켰고, 주변국들에게는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게 된다. 4. 중개무역에 의한 경제적 이득. 이렇듯 위만은 비록 외국인 출신이었지만 명군이었다고 볼 수 있다.